0.1. 0.1이라는 숫자 정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 프로그램 할 때 흔히 0.1, 0.2, 뭐 0.3 이런 숫자 엄청나게 흔히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0.1이라는 숫자를 이진수 표현으로 정확한 0.1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이제 요거는 무한히 반복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고민하지 마요. 고민하지 말고 진짜 0.1은 이 비트가 무한히 많이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0.1은 이진수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진수로 0.1, 10분의 1은 이게 비트가 아무리 많더라도 정확한 0.1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걸 더군다나 32비트 안에는 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0.1씩 계속 어떤 숫자를 더해요. 0.1 더하기 0.1, 0.2 더하기 0.1, 0.3 더하기 0.1 또는 0.1 곱하기 얼마, 0.1 곱하기 뭐 5만, 0.1 곱하기 10만 이걸 해보면 틀린 값이 나와요. 그 시간상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가져왔는데 못 가져오고 제가 못 가져오면 내가 보여주기가 좀 어렵고 그 서버에 여러분 예정 있는 건 다 아시죠? 여기 서버에 이 템프 이 아키라는 폴더 디렉토리는 여러분이 다 접근 가능한데 여기에 보면은 플로트 test.c라는 간단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하는 일 별로 없고요. 플로팅 변수, 인티저 변수를 잡아가지고서 이니셜 밸류 이런 의미로 줄 수 있는데 벡터 0.1을 벡터 0.1 어사인을 그때 복합하고 제가 그 쇼바이처럼 비트 표현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하고 이것을 루프를 돌면서 카운트 번 더해줘요. 혹은 사실 우리 수학적인 표현은 같은 거죠. 카운트 번 더해주는 거나 이 숫자에다가 카운트 곱한 거나 그래서 그 값을 sum 플로팅 포인트를 찍어봅니다. 하나만 해볼게요. 이건 열었으니까. 그다음에 초기값은 이니셜 밸류 초기값은 0.1이라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그 플로팅 포인트 값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이걸 이제 보는 건데요. 여러분 이거 카피해 가서 하시고 이게 64비트라서 한 번 해볼게요. 꼭 한 번 하니까 제가 비트 표현 이거 여러분 이 프로를 갖다가 한번 쓰면 좋은데 이게 0.1이 실제 32비트 비트 표현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따져보면 될 거예요. 사인 비트 8개 이렇게 지수 비트 쭉 해보면 되는데 0.1 표현하기 위해서 가수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아까 우리 그 수업 슬라이드 보면은 0011, 0011, 0011, 0011 무한히 반복되는 게 0.1입니다. 나는 0.1로 어사인했지만 실제 비트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한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뒤에 이게 그 근사, 라운딩, 올림, 반올림 하는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 값은 정확한 0.1이 아닌 거예요. 사실 따져보면. 컴파일러나 이런 놈들이 0.1이라고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 0.1인지 계산해 보면 이게 진짜 0.1이 아니었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하면 0.1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10번, 10 정도 이렇게 10 정도 하면 0.1이 10을 10번 더하거나 10 곱했으니까 1.1이 나와요. 우리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프린트F가 해석을 이렇게 해줘요. 맞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비트 패턴을 보세요. 비트 패턴 쭉 보시면은 맨 1이 들어있는 거죠.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큰 수를 한번 볼게요. 5만
5만 이렇게 하면은 얘는 아예 가까이 틀려버려요. 5만 번 더한 겁니다. 5만 곱한 거, 5만 곱한 거하고 일단 5만 곱한 거하고 5만 더한 거, 5만 번 더한 거하고 다르게 나와요. 아직까지 그래도 요거는 우리가 또 5만을 계속 보여줍니다. 사실 크게 문제가 아니긴 한데 제가 벡터 위해서 1024 이렇게 처음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프로그램으로 장난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간단한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되는데 1024번 했어요. 1024번을 하게 되니까 10.4가 나와야 되겠죠. 0.1을 됐으니까 일단 이거 틀리고 이것도 보세요. 뒤에 뭔가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0.1 곱하기 1024를 하게 되면 진짜 값은 정확한 값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 웹페이지 만들고 하는 데서는 뭐 크게 워낙 자극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걸 쓰는데 우리 교재에도 보면 어떤 것에서 얘가 나오냐면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것도 뭐 저자의 말에 의하면 실제라고 하는데 패트리어트 미사일 개발할 때 실패한 이런 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 이렇게 속도 보면서 내 속도 맞춰가지고 그 위치를 딱 맞춰야지 이런 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인데 요게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그 실수 계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방정식만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게 날아가는 속도하고 시간하고 뭐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이게 이제 얼마만큼 거리에 갔는지 얘가 가는 위치, 내가 가는 위치에서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안 맞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나이브한, 가장 단순한 오류가 어디서 나오느냐? 0.1에 나온다고, 0.1에서. 그러니까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클락이 0.1초마다 걔는 아날로그예요. 혹시 하드웨어에서 하드웨어 보면 우리 컴퓨터에 클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실로스코프 이렇게 하는 거. 걔는 정말 이렇게 그 물리적인 전자장치가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1초, 0.1초가 나와요. 근데 우리 CPU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CPU OS 이상에서 알려면은 0.1초마다 얘가 인터럽트는 이런 걸 해가지고서 내가 OS가 값을 1씩 증가시키는 겁니다. 어떤 변수 값을. 그래가지고 그게 몇 개 증가되냐에 따라서 나는 0.1 곱하기 뭐 얼마 해가지고 2초 걸렸구나, 100초 걸렸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단순히 0.1초가 그냥 몇 개 흘러간 거 가지고서 시간 계산을 보니까 진짜 한 10초 정도 흘러가 버리면 진짜 시간하고 계산한 시간하고 다른 값이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자기 포트에 날아가 속도 계산하니까 거리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컴퓨터 플로팅 포인트의 매점입니다. 여러분의 응용에서는 아마 여러분이 그래프 라이브러리 하게 되면 게임에서 당연히 이런 거 포트 날아가는 거 하겠죠. 아마 그런 내부에서 이런 거 보정하는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간단히 보정한다라면 이런 걸 알고서 어느 정도 시간 후에는 0.1에서 0.1을 1000번 하게 되면 이만큼 오차가 생기더라. 그럼 1000번마다 이만큼씩을 빼준다는 보정을 이제 해주는 걸 아마 이제 코드에 넣어야 될 텐데 간단하게 하자면은 여러분이 쓰는 물리 엔진 같은 데는 그런 게 아마 들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 컴퓨터 제조이라면 플로팅 포인트의 이제 프로그래머스의 가장 큰 이제 눈여겨볼 점들은 이런 점입니다. 정밀도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수가 생길 수 있는 거고 바로 그 표현하지 못하는 수 때문에 단순한 계산을 하게 되면 오차가 생겨버릴 수 있는 거다. 실제 값하고 다르게. 어쩌면은 아주 이제 이런 정밀한 계산하는 이런 만약 응용을 여러분이 만든다면은 인티저의 오버플로우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프로그래머가 느껴야 되는 그 플로팅 포인트에 대한 이해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뒷부분은 좀 이제 그냥 빠르게 정리를 해버릴게요. 자, 이런 게 이제 플로팅 포인트인 거고요. 하나가 남았네요.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뒤에는 우리 인티저에서 했던 것은 그럼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걸 좀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뒷부분은 그냥 있다라고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한 한 가지는 인티저 정수 연산에서는 키워드가 모듈러, 오버플로우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거는 모듈러 한다. 그런데 이제 이 부동소수점 플로팅 포인트에서는 결국 뭐가 되느냐? 정밀도가 안 맞는 게 생겨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2의 24승 플러스 1 내가 이 값을 플로팅 포인트 여기다가 어사인 하면은
표현할 수 없으면 뭐니까 그냥 에러가 나버리느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연산이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반올림을 한다는 겁니다. 얘는 플러스 1은 안 되고 플러스 0 되고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혹은 이쪽으로 반올림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값을 넣었지만 실제로 컴퓨터에 저장되는 값은 이 값 내지는 이 값을 저장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 라운딩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단순한 어사인도 그렇고 이건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어사인하는 거나 이런 계산하는 거나 그 결과는 정확하게 이 컴퓨터에 표현할 수 없는 비트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라운딩을 합니다. 그 23비트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도 정밀도 땜이라고 하는 거는 소수점 아래든 큰 값이든 23비트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전체적으로 값이 커서가 아니라 23비트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23비트 아래 것들을 반올림하는 겁니다. 그때 반올림의 요거는 산수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게 근사를 할 때 반올림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올림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내림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하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 반올림을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근사에 정확한 건 반올림이잖아요. 반올림인데 좀 특이한 반올림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이분에서 짝수 반올림이라는 걸 짝수 반올림의 원리는 뭐냐면 내가 반올림 해가지고 남아있는 숫자가 짝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짝수 반올림이 있으니까 複수 반올림도 있겠죠. 이거 선택인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4라는 이건 10진수로 10진수 그 근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10진수로 얘기했을 때 짝수 반올림은 여기 소점 아래 4를 아예 버리는 겁니다. 이거 우리 원래 반올림과 같죠. 5 이상이면은 올리고 5 이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1. 그리고 제로로 근사한다. 아래로 근사한다. 이건 내림, 올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림하면 이거, 올림하면 숫자 값이 달라져요. 이거 쉬울 거예요. 근데 요걸 한번 보십시오. 1.5와 2.5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냥 반올림이면 2가 되고 그냥 반올림이면 3이 됩니다. 그런데 짝수 반올림을 하게 되면 얘는 2가 되고 얘는 2가 됩니다. 반올림한 이후에 남은 값이 짝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의 이유는 일단 내가 표현할 수 없는 소수 몇 자짜리에서 반올림해라 라고 해서 이제 떨어내는 걸 맞는 건데 그나마 반올림이 좀 정확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일반 반올림을 쓰는 게 아니라 짝수 반올림이라는 걸 쓰는 이유는 컴퓨터에 처리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수들을 통계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근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반올림 하게 되면은 5 이상을 반올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이 아니에요. 진짜로 반이 아닙니다. 5, 6, 7, 8, 9 이렇게가 그 올림이 되고 0은 정확한 값이잖아요. 바뀌는 게 아니죠. 바뀌는 건 1, 2, 3, 4입니다. 4개의 값이 바뀌는 아래로 내려가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통계적으로 무수히 많이 반올림이 만들어지게 되면 큰 쪽으로 그 전체 평균이나 이런 것들이 큰 쪽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좀 더 그 실제 값에 가까운 값을 얻기 위해서 5일 때 어쩔 때는 올려주고 어쩔 때는 내려주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짝수 분석, 홀수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위로 올리는 값이 똑같이 5이지만 위로 올리는 값을 짝수일 때는 올려주고 홀수일 때는 내려주고 이런 것들 해주도록 하는 게 짝수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가 그렇게 올림, 반올림 하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번 다 통계를 내보면 실제 값이 좀 가까운 값이 나오죠. 그래서 컴퓨터에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실내가 0.1이에요. 0.1. 이 0.1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실제로 0.1은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0011, 0011, 0011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딱 잘라버리면 00, 0011, 00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아래에서 잘라낸 거거든요. 이 아래에서 잘라낼 때 이 전체 수가 짝수가 되게 만듭니다. 짝수가. 홀수처럼 보이죠? 여기 마지막 1이니까. 이게 2의 3승, 2의 23승, 어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짝수
되는 그런 거.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시간이 걸려서 대충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부동소수점은 이제 어떤 숫자 하나가 주어지면 아까 얘기한 그런 방식대로 이제 비트로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어사인을 하든 이제 계산하든 결국 계산 결과를 우리가 이제 표현해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23비트 이상의 자릿수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럴 때는 그냥 잘라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올림을 하는데, 그 반올림이 짝수 반올림을 한다라는 거죠. 그거만 좀 알아두시고,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아까 십진수에서의 짝수 반올림은 좀 이제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둘째 자리를 하게 되면 반올림, 이거는 그냥 짝수가 뭐 상관없이 5가 안 되니까 무조건 이건 버리는 거 되는 거고, 이건 5보다 크니까 무조건 올리는 거고, 항상 짝수 되는 거 아닙니다. 크냐 작냐, 아니 5냐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5보다 더 크고 5보다 작은 경우에는 당연히 반올림으로 하는데, 딱 5일 때 이걸 올릴 거냐 내릴 거냐 판단을 남은 숫자가 짝수가 되느냐 홀수가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올리고 여기는 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진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진수에서 손 둘째 아래에서 반올림을 해라 라고 하게 되면 0, 1, 1은 얘의 반은 1, 0, 0이거든요. 1, 0, 0. 그거 작으니까 버리고 크니까 올리고, 딱 1, 0, 0, 1, 0, 0이 반인데, 이때는 원래는 올렸었는데 올리고 나니까 올리면은 1이 더해지고, 이 주제가 좀 복잡하죠. 0, 0, 1 이렇게 됩니다. 1, 1은 짝수. 저기 뭐죠? 0, 여기 0이 남아있는 게 마지막에 짝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올리고, 이 경우는 올려주게 되면 1, 1로 나오니까 홀수가 되버리죠. 그래서 버려가지고 1, 0 이런 덧셈, 곱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플로팅 포인트 계산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이제 다 하기도 힘들고, 덧셈의 경우에는 자릿수 자체가 이 두 숫자를 더하는데 이 지수가 아예 자릿수가 틀릴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1점 얼마 얼마, 1점 얼마 얼마를 그냥 더할 수가 없어요. 아예 자릿수가 이렇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릿수를 맞춰가지고 어쨌든 계산한다. 근데 이거는 우리 32비트 하게 되면 23비트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23비트 딱 잘라가지고 23비트 이하는 버리면서 짝수 근사를 하고, 2에 대해서는 작은 걸 가지고서 그냥 한다. 약간 전체가 작은 거에 맞춰져 있으니까. 곱셈은 자릿수가 안 맞아도 곱셈을 할 수 있죠. 대신 자릿수가 안 맞는 곱셈은 자릿수가 늘어나죠. 이거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수가 늘어나고, 아까는 지수가 작은 거에 덧셈, 뺄셈은 지수가 다음에 맞춰졌는데 지수가 늘어나고, 이거는 그냥 저 가수 부분, 유효수점을 곱하고 비트가 들어가면 잘라낸다. 그런 이것까지는 우리가 다 하나하나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자, 이거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부동소수점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 산술 연산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정밀도이기 때문에 자릿수 문제 이런 것에 의한 오류를 잘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첫째 시간에 했던 것처럼 2의 30승 더하기 3.14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 자릿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에서는 2의 20승 1.0 곱하기 2의 10승 더하기 3.14 하게 되면 이게 어떤 값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1.0 곱하기 2의 20승이 되버린다. 이런 걸 얘기했었습니다. 아까 사실 그 0.1을 계속 더해가잖아요. 플러스. 이럴 때 일반적으로 보면은 내가 이걸 더한 개수보다
작은 값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어느 순간까지는 같은 범위 내에 있으니까 값이 계속 들어가지만 이게 이제 썸이 나온 거는 큰 수가 돼버렸어요. 거기다 0.1을 더하게 되면 이거의 정밀도 이게 정밀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안 되어진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이렇게 돼가지고 차이가 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안 된다는 거. 이 수식의 순서를 바꾸는 거. 가압법, 정교법칙, 이거 플로팅 포인트 계산에서 자칫 잘못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크기는 이 반조 특성이라는 건 뭐냐면 크기는 계속 그대로 크기의 일관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게 정세서는 안 됐어요. 왜냐면 오버플로 나와버리니까. 오버플로 나와가지고서 큰 두 수를 더했는데 작은 수가 되어버릴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크기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 무한대가 되다 안 돼가지고 무한대가 될 수는 있죠.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 C 얘기하면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 이것들의 인티저의 정밀도, 더블의 정밀도, 플러스의 정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캐스팅 연산을 하게 되면 같은 값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다 양쪽이 원래 값이 다 같은 겁니다. 같은 값인데 정밀도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서 같은 값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대표적인 게 요거가 되겠습니다. x라는 변수가 있는데 인티저 x 이걸 플로트로 캐스팅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인티저로 캐스팅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x 값과 같지 않은 값이 나올 수 있어요. 아까 그거 얘기했죠. 2의 24승 더하기 1 되면 그거는 근사가 돼버려가지고서 다른 값이 돼버리거든요. 이렇게 하는 순간 다른 값이 돼버리면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요거는 언제나 같아요. 왜냐하면 더블이라는 것은 64비트로 표현하거든요. 64비트의 유효 숫자 부분은 아까 50 몇 비트 했어요. 그거는 인티저 30비트를 다 넣고 나왔거든요. 이건 언제나 만족. 요것도 언제나 만족이에요. 여기 플로트는 더블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언제나 만족.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거 뭐 마이너스 하면 언제나 만족. 그 다음에 그리고 인티저일 때 이게 언제나 만족이 아니었어요. 제곱한 게 0보다 크다. 제곱한 게 0보다 작을 수도 있었거든요. 인트인 경우에 오버플로가 나가지고 그런데 이 플로팅 포인트 때는 이걸 만족. 근데 요거는 만족하지 않아요. 이렇게 수식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계산하고 했더라도 결국 이렇게 돼가지고 t가 남을 것 같은데 정밀도 차이에 의해 가지고서 이게 무시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0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런 특성들 좀 알아두자. 자, 시간이 좀 지났는데 마무리를 하면서 사실 오늘 했던 게 IEEE의 754 플로팅 포인트 표현 방법, 정규화, 비정규화, 특수값 이거 3개 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강조하는 거는 이게 왜 그랬으면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뭔가 좀 이제 알아보자라는 것이었고요. 역시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습니다만 오늘도 역시 과제가 하나 있고요. 연습 문제 풀이 과제가 될 거고 지난 시간에 그 인티저 과제 여러분이 혹시 해본 사람이면 느꼈겠지만 우리가 인티저가 2의 보수 표현한 게 뭐다라는 거는 지식적인 부분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걸 진짜 비트 수준에서 다 알아보자라는 것이 이제 지난번 우리 과제의 그 어떤 의의였다면 나중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 거지만 지금 이번에도 그 실수 표현에 대해 가지고서 아마 연습 문제로는 게시판에는 오늘은 이미 올려놓고 왔는데 연습 문제는 연습 문제 2.86 그래서 아까 뭐 6비트로 8비트로 표현했을 때 뭐 값들 이렇게 계산해 보면 있었잖아요. 16비트로 뭔가 지수 몇 비트, 가수 몇 비트 했을 때 1이라는 숫자는 1010 어떻게 표현되느냐 뭐 이런 것들 해보는 연습 문제가 있고요. 그거 더하기 좀 이제 큰 과제가 데이터 랩이라는 과제입니다. 이거는
10분, 20분 정도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의 의의는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어떤 간단한 연사 아니에요. 비교를 한다거나 어떤 인티저 값의 음수를 구한다거나 그런 플로팅 포인트 값의 프린트F 했을 때 어떤 값 플로팅 포인트 비트가 이렇게 쭉 아까처럼 제공되는데 이게 실제 값은 얼마인가? 100인가? 12345인가? 이것들인데 그것들을 이렇게 여러분이 늘 이렇게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환경에서는 그냥 캐스팅만 하든지 그냥 마이너스 표시 앞에다 붙이든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이 비트 조작만을 가지고서 한번 그 플로팅 포인트 변수의 구성, 인티저의 구성, 또 인티저에서 이해 보수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연습해보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름은 그래서 데이터 랩이라는 거고요. 이런 복잡한 걸 제가 만들지는 못했고 이 교재 어떤 저자들이 제공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과제 설명한 슬라이드를 쭉 다 참고를 다시 해보셔야 될 거고요. 지금 저는 그냥 바로 연습을 해보면은 여기 접속을 합니다. 서버 자기 학번에서 아이디 있는 거 아시죠? 접근을 해보면 이 프로그램 아까 여기에 있었던 것처럼 데이터랩 handout.tar라는 이 파일이 있습니다. 저 파일을 자신의 이제 디렉토리 자신 홈 디렉토리 이렇게 카피를 합니다. 카피를 하고 다른 명령으로 꼭 지금 그러니까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리눅스 명령 모르더라도 과제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다른 방금 받아온 이 아카이브 파일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디렉토리가 생기고 여기 이런 파일들이 있어요. 이 파일을 건드리지 마시고 여기에 보면은 다른 거 건드리지 마시고 bit.c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bit.c를 보면은 설명이 꽤 길게 있어요. 설명하는 방법들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이 중간 여기서부터네요.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비트 XO와 이런 함수가 있고 또 all even bit 이런 함수가 있고 이렇게 함수들 쭉 한 10개 정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비트 XOR라는 함수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인티저 X와 인티저 Y를 주면 인티저 XY를 exclusive OR한 결과를 리턴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프로그램 할 때는 이대로 여기 return X exclusive OR Y 해가지고 리턴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프로그램 규칙은 exclusive OR라는 연산을 여러분이 제공되는 연산자를 쓰지 말고 비트를 직접 다뤄가지고서 이 계산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연산자를 리가 어떻게 있죠? 니게이션, not 비트 니게이션 하는 not 연산자, 비트 엔단 이 두 개만 써가지고 exclusive OR가 되도록 값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어진 파일에는 전부 다 함수 골격, 함수 이름만 있고 다 그냥 이렇게 리턴 2, 리턴 2, 리턴 2, 리턴 2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답이 없는 거죠. 바로 각각 함수들의 바디를 여기 함수들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코딩을 해 넣는 겁니다. 코딩 규칙을 지켜가면서. 그래서 이건 좀 보고요. 과제의 내용은 그래서 뭐냐? 그 인티저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의 비트 하나하나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사실 연습 문제 풀이에서도 일부 지난 연습 문제 풀이에 일부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런 식의 그 비트 하나하나 해가지고서 익스프레스 오버하는 것. 그 다음에 all 이브 비트라는 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주어진 x가
모든 짝수 번째 비트가 1이면 true, 1을 리턴하고 아니면 0을 리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런 연산자만 써서 그 다음에 get byte라는 거는 x 인티저를 주고 몇 번째라는 거는 이거 네 바이트가 1, 2, 0, 1, 2, 3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걸 주면 x 중에서 1 주면은 x 중에서 1번째 바이트를 바이트만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 바이트 인티저 중에서 x 주고 3 주면은 세 번째 바이트를 끄집어내는 것들 역시 이런 것만 써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만 여러분이 그냥 아무 제약 없이 하면은 아마 지금 여러분 수준으로 해도 30분 내에 다 할 수 있는 것들, 아주 간단한 것들인데 그 간단한 연산은 이런 코딩, 이런 비트 연산만 가지고서 해보라는 거예요. 빗 매스크, 매스크라는 것은 매스크할 수 있는 거 111111 이런 거를 매스크하는 건데 이거는 하이로를 주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8, 10이라 그러면은 전체 32비트 중에서 8번째부터 10번째 비트만 1111이 채워져 있는 것을 만들어내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rotate left라는 거는 아마 과제가 오늘 저녁까지니까 오늘 답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첫 번째 과제 중에 보면 주어진 함수 중에 shift를 하는데 삥 둘러서 shift 하는 게 있어요. 힌트입니다. 저 과제 1 중에 보면 함수 3색 하라고 하는 것 중에 그렇게 연산하면 삥 둘러하는데 이거는 이제 반대로 rotate left입니다. 왼쪽을 shift를 시키는데 여기서 밀려나간 것이 이쪽 끝으로 다시 들어오게끔 순환하도록 shift 하는 것 역시 이런 BT 연산만 가지고 하라는 거죠. 또 이게 보수 연산할 때 마이너스 1인 값을 만들라는 거예요. 리턴하라. 그러면 그냥 리턴 마이너스 1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코딩 기칙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냥 바이트 값 0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값을 이거 연산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값을 쓸 수 없고 1, 뭐 0, 뭐 이런 것도 써요. 그걸 잘 비트를 바꿔가지고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값을 리턴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아마 전체가 다 1인 비트죠. 그래서 그건 아마 그걸 이해했으면 이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값으로 뭔가 이해하지 말고 모든 이런 연산들을 비트로 보고서 여러분이 계산해보라는 겁니다. 비트라는 거는 x라는 숫자가 있어요. 숫자를 줘요. 그럼 그게 n 비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15를 줬습니다. 15를 주고 4비트라고 줘요. 그럼 15는 4비트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1111. 그런데 15를 주고 3으로 줘요. 그럼 15는 3비트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 가지고서 true, false를 내라는 거. 근데 그건 역시 그냥 하면 쉽게 될 것 같은데 여기 비트 연산. 니게이트는 이거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음수를 만들어요. x를 주면은 마이너스 x를 리턴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 마이너스를 쓰지 못하고 비트 연산.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2의 보수를 만드는 거죠. is positive는 양수인가 아닌가 체크하는 거. if을 못 쓰고 if을 쓰면은 if 영어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역시 못 쓰니까. 그 다음에 add OK. 이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덧셈을 했는데 오버플로가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 이걸 그냥 쉽게 한 거는 앞에서 우리 수업 시간에도 한번 했던 거예요. 그냥 이게 if문을 써서 하면은 둘 다 양수인데 음수가 나온 경우, 둘 다 음수인데 양수가 나온 경우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비트 연산만 가지고. 또 마지막 하나 더는 이제 플로팅 포인트 비트 구성을 살펴보는 건데 플로팅 포인트로 표현된 것에 실제 값 value를 인티저로 리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실 이걸 가장 쉽게 하는 거는 제가 int I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플로트가 있으면 int 하고 플로팅 포인트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 그냥 캐스팅하면 지가 알아서 그 인티저 바꿔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걸 쓰지를 못하고 이렇게 비트 표현 이렇게 준 어떤 4바이트가 unsigned 플로팅 포인트를 unsigned로 줄 거예요. 4바이트. 그 4바이트를 여러분 아까 이제 비트 구성 딱 봤잖아요. 그 비트 구성 이해하고서 실제 인티저 값으로 바꿔주는 값들을 연습합니다. 이건 살펴보니까 연습 문제 2-9와 같은 문제예요. 이거 읽어보면.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은 아까 뭐 대충 설명드렸지만 예를 들자면 문제가 이거다. 비트 OR 해라. 그 다음에 any 비트 이거는 짝수인 비트에 하나라도 any 하나라도 1인 비트가 있으면 true return해라.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OR을 계산하는데 negation과 and만 해라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수학 연산에서 하는 것처럼 and not 한 거 두 개를 and하고 다시 not 하는 거. 이것이 OR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라도 비트가 1이 있으면 true return해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짝수 번째 비트를 다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스크를 만듭니다. 여기 매스크를 만드는데 짝수 번째 비트가 다 1인 거. 55는 0x55는 0x가 아니라 0 1010 5가 되죠. 0101이죠. 저기 이렇게 갑자기 빨리 5가 0101입니다. 그래서 55는 0101 0101. 그래서 짝수 홀수가 우리가 그 32비트가 있으면 0 이렇게 시작하니까 맨 첫 번째가 1번째가 아니라 0번째 짝수가 됩니다. 그래서 0101 0101 55죠. 그래서 전체 32비트를 01 01 01 01 01 01 이렇게 쭉 다 채워넣어요. 짝수 번째 비트만 이제 되게. 그래가지고 AND로 매스크를 합니다. AND로 매스크를 하게 되면 이게 X라는 숫자에 짝수 홀수 번째 비트는 무조건 다 0이 돼버리고 짝수 번째 비트에 1인 거는 1이 남아있을 거고 0만 0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이 하나도 있으면 1이 여기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1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낫을 두 번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매스크한 결과는 짝수 번째 비트에 1이 하나라도 있으면 어딘가에 1이 있을 테니까 뭔가 0이 아닌 값이 나왔죠. 그러니까 전체가 다 0이라 짝수 번째가 다 0이라면 이게 0이 나와버렸을 거고 하나라도 1인 비트가 있다면 어딘가 1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리턴해버리면 true, false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0, 1이 아닐 수 있으니까 이걸 not 두 번 하는 거예요. not 두 번 하게 되면 이거 논리식을 적용한 순간 이것의 결과는 0 또는 1 0가 되는 거죠. not 두 번의 원래 있는 값고요. 그래서 하나라도 1인 비트가 있으면 이게 0이 아니게 될 테니까 not 해서 리턴한 게 하나라도 1인 비트가 있으면 true 1이 리턴되고 모두 0 짝수 비트 모두 0이면 0이 리턴되는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계산에는 코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또 이렇게 아마 이걸 0x55555555 이렇게 쓰지 않는 이유는 또 여러분이 비트 연산을 연습해보라고 코딩 규칙상 바이트만 쓸 수 있게 상수는 바이트만 쓰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상수는 바이트만 쓸 수 제한하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거죠. 원래 이거 하고 이걸 이렇게 시프트해서 오버해서 16비트를 만들고 32비트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을 다 한번 작업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힌트를 잘 보십시오. 뺄셈이나 음수를 만들 때는 이게 보수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 그걸 비트 연산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의 계산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런 된다는 거. 매스크라는 것, 비트 매스크의 어떤 용도를 잘 활용해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힌트로서 잘 보시고, 그리고 또 각 함수별로 보면은 이제 해야 되는 일, 예가 있어요. 이 함수에다가 이런 인자를 주면, 이런 식 인자를 주면 이런 결과가 된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이 함수를 쓸 수 있는 연산자들 이렇게 잘 살펴보고 코딩을 하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과제를 만든 사람들이 시스테매틱하게 잘 만들어놔서 저는 아주 편한, 저는 이렇게 몇 개만 선정하면 아주 편한 작업이 될 텐데 여러 가지가 있는 이유는 이것들 종합적으로 자동적으로 이 채점, 그러니까 맞는지 틀린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기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설명은 쭉 하고 따라하기로 이제 설명은 쭉 되어 있지만 설명 바로 보여드리면 컴파일하는 방법인데 그냥 make라는 명령어를만 따라하십시오.
리눅스에서 make라고 하게 되면 마치 우리 IDE 환경에서 통합적으로 컴파일을 하듯이 컴파일하는 방법을 여기 make 파일에다가 담아놔가지고 종합적으로 다 뭔가 테스트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줍니다.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만 건드려야 돼요. bit.c만 건드려가지고 과제를 수행해 놓고 나서 make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컴파일이 됩니다. 컴파일 돼가지고서 실행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요. 그 실행 프로그램이 뭐냐면 비트테스트, btest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btest라고 실행을 하면은 얘가 테스트를 해줘요. 정확했나. 지금은 다 리턴 2, 리턴 2 이렇게 돼 있죠. 리턴 2, 리턴 2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다 에러라고 합니다. 첫 번째 거 테스트 비트 x5와 이렇게 인자를 줬더니 리턴 값이 이거였다. gives 이거. 그래서 이거는 에러다. 여기 나와야 되는데 에러다. 그리고 텍스트 all even 비트 이렇게 인자를 주면 이렇게 인자 주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너는 2를 리턴했다. 그래서 이것도 에러다. 이렇게 테스트를 다닙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걸 다 테스트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기술적으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얘 테스트하는 걸 빗나가게만 하면은 틀린 답인데도 맞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불가능할 것 같고 소스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근데 내가 이렇게 하나만 해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해봅니다. 몇 가지 주요한 값을 넣어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틀리는 것 중에 몇 가지 값은 맞는데 특히 아까 주의사항에 본 것처럼 0일 때 하고 값을 내가 줄 때 0 값을 줄 때 하고 0 값이 아닌 다른 값을 줄 때 보통 0이 아닌 값을 줄 때는 나름 이렇게 많이 만드는데 0인 값을 줄 때 좀 틀리게 동작하는 왜냐하면 비트 오퍼레이션이 좀 달라지게 되니까 그런 몇 가지 해가지고 쭉 다 테스트를 해줍니다. 이번에 지금 답이 없으니까 답이 있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맞게 하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비트 테스트 하게 되면 각각의 이 과제 이름에 대해 가지고서 맞았다. 그래서 맞고 에러 없고 점수 1점, 2점, 2점, 2점 받아서 전체 26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건 제가 볼 거지만 여러분도 미리 주어진 데이터나 핸드아웃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걸 실제로 테스트할 때는 btest보다는 driver.pl이라는 펄 스크립트인데요. 이제 이 쉘 스크립트 비슷한 겁니다. 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btest 마지막에 하긴 하지만 제대로 했나? 여기 뭐냐면은 나름대로 이 저자들이 해놓은 거는 여러분이 결과만 맞게 맞추고 btest는 결과만 보는 거거든요. 인자 주고 얘가 원하는 값을 해놔. 그러면 제가 비트 연산만 하라고 했지만 여러분이 컴파일하면 모르겠지라고 그냥 리스크스로 그냥 써버리거나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써버리거나 해도 btest에 보면 답은 맞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한된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을 썼느냐 안 썼느냐를 얘가 또 체크합니다. 나름 똑똑하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driver.pl을 하게 되면 그거 하는 원리는 뭐냐면 DLC라는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요. 컴파일러입니다. 일종의. 얘가 이제 제대로 된 컴파일러는 아닌데 컴파일하면서 컴파일한 자기의 코딩 규칙을 다 이렇게 C소스를 봐요. 그래서 여기서 에러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니까 나름 이제 퀴즈, 퍼즐 문제 풀듯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기 계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게 이런 컴파일 화면들이 리눅스에서 된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데이터 랩까지는 맥에서도 동작을 하는 것 같아요. 데이터 랩까지는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음 과제는 맥에서 동작 안 할 거고 이것까지는 동작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이 리눅스에서 하는 게 좀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드 작성도 다 저 안에서 다 해야 되는 코드 작성 텍스트 파일 자기가 불러다 그냥 해도 돼요. 그건 얼마든지.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제출할 거는 여기를 불러다죠. 이렇게 이제 파일이 있는데 제출할 거는 이 파일만 게시판에 제출하는 겁니다. 비트.c. 저거를 수정하려면 저희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져다가 좀 얘기했지. 이게 DLC나 펄 스크립트 요거는 동작을 안 해요.
이제 B 테스트 정도는 여러분이 맥 터미널에서도 GCC가 있다면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에디팅 작업은 여러분이 편한 에디터 IDE 환경에서 가져다 할지라도 실제 컴파일하는 작업은 여러분 여기다 가져다 놓고 여기서 메이크 해가지고서 B 테스트니 뭐 PL니 실행시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리눅스 환경에 대해서 좀 쓰기 힘든 사람은 찾아와요. 대부분은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쓸수 있어요. VI가 좀 싫어서. 그러니까 VI는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왜 싫어해? 여전히 힘듭니다, 이제. 게임 쪽이라서 그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런 코딩 규칙이 있는데 이건 어쨌든 약간 게임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뭐 맞다 틀리다 그걸 그러니까 이 연산을 맞춘다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이런 제한된 비트 연산만 가지고서 한번 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게임의 규칙이 이렇게 있으니까 게임의 규칙은 읽어보시고